오늘 하루 몇 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지금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내셨습니까? 가족에게, 이웃에게, 혹은 전화기 넘어 누군가에게 말입니다. 그 말들 중에 혹시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가 저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 순간 참지 못했을까? 그 말 한마디만 없었더라면 하고 후회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입에서 나간 말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은 그 느낌. 그 후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50이 넘어 살아오신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단 6글자.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는 한 인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생각하기도 전에 말을 내뱉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화가 난다고 퍼부었던 말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별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두고두고 마음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활시 위를 떠난 화살처럼 말은 이미 날아가 버립니다. 그 화살이 어디에 꽂히는지는 말한 사람이 아니라 들은 사람의 가슴이 결정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신중하게 말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이 당신의 운명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당신의 관계를, 당신의 품격을,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내뱉는 순간은 대체로 어떤 상황입니까? 감정이 격해졌을 때입니다. 억울할 때, 화날 때, 서운할 때, 그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는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먼저 말을 쏟아냅니다. 특히 50, 60, 70을 살아오신 분들은 이 말의 위력을 몸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한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쪽이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말을 내뱉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그 한마디가 뭉클하게 쌓여온 수십 년의 정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습니다. 상대방은 그 말을 오래 기억합니다. 어쩌면 평생 기억합니다. 이것이 말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지만 들은 사람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기대에 못 미칠 때, 혹은 부모 마음을 몰라준다 싶을 때,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나온 말들. 너 같은 자식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칭찬처럼 쓴 말이 실은 비교의 가시를 품고 있을 때, 또는 반대로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았잖아. 라고 섭섭함을 터뜨린 그 한마디. 자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의 문을 조금 더 닫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멀어집니다. 말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칼처럼 한 번에 끊는 것이 아니라 실처럼 조금씩 풀리다가 어느 날 툭 끊어지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왜 3번이라고 했을까요? 한 번이 아니라 2번이 아니라 3번.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 이 말은 사실인가?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진실에 기반한 것인가? 아니면 감정에 휩쓸린 과장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내뱉는 말들은 대부분 진실보다 크게 부풀어 있습니다. 항상, 절대, 한 번도, 맨날 같은 단어들이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 한 번도 안 해줬잖아. 하지만 정말 항상 그렇습니까? 정말 한 번도 없었습니까?
과장된 말은 상대방의 억울함을 자극하고 대화를 감정 싸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 생각. 이 말은 친절한가? 사실이더라도 친절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말하는 것과 친절하게 말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무너뜨리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의 폭력입니다. 진실은 칼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빛처럼 비추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생각. 이 말은 필요한가? 사실이고 친절하더라도 지금 이 말을 굳이 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것, 말해봤자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지적. 이런 말들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말입니다. 사실인가, 친절한가, 필요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서 통과한 말만이 입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세 관문을 거치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유독 힘든 세대입니다. 우리가 자라온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이 말하면 따르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참고 견디는 것이 덕목이었던 시대. 그래서 우리는 말을 배우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말을 억압하는 법은 배웠지만 말을 지혜롭게 쓰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어디로 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터집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래서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도망가지 않을 거라는 무의식적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품어온 아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이 상처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도 피가 흐르고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 쓰는 패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는 말입니다. 옆집 누구는 이렇게 하던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비교는 상대방을 초라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사람은 비교당하는 순간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는 말을 습관처럼 해왔다면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그 말이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들추는 말입니다. 그때 네가 그랬잖아. 몇 년 전에 너는. 과거의 잘못을 현재의 대화에 끌고 오는 것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지 관계를 위한 대화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과거로 현재의 사람을 가두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관계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단정 짓는 말입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는 어차피 못해. 사람에게 딱지를 붙이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나아가 그 사람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말에는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네 번째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부모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당연함을 강요하는 말은 상대방의 호의를 의무로 바꿔버립니다. 호의로 하던 것도 의무가 되는 순간 하기 싫어집니다. 감사의 말이 당연하다는 말보다 훨씬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이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딱 3박자를 쉬십시오.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때 딱 3번 숨을 쉬십시오.
그 세 박자 사이에 이 세 가지를 물으십시오. 이 말은 사실인가? 이 말은 친절한가? 이 말은 필요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모두 통과한 말만 내뱉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10번, 100번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관계를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또 한 가지, 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침묵입니다. 침묵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강함입니다. 모든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될 때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말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말이 많은 사람이 신뢰를 받습니까? 아니면 말이 적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 있는 사람이 신뢰를 받습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더 잘 고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0, 60, 70이라는 나이는 그 점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나이입니까?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 사람을 살리고 어떤 말이 사람을 죽이는지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과 지혜를 말에 담아낸다면 우리의 말은 세상에서 가장 깊고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말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재치 있게 웃기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논리적인 말을 해도 상대방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그 말은 실패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상대방이 공격받는다고 느끼면 그 말은 독이 됩니다. 말의 성공은 말한 사람이 아니라 들은 사람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그것은 결국 상대방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은 어떤 마음이 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한 후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말에 담아야 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 몰라봤던 것들을 이제는 너무도 잘 압니다. 상대방의 단점도, 습관도, 실수도. 그런데 그 오랜 알미 때로는 무기가 됩니다. 당신 그 버릇 아직도 못 고쳤네. 늙어서도 그 모양이야.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딴 세상에 사는 것처럼 멀어집니다. 대화가 줄고 눈이 마주치지 않고 결국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이가 됩니다. 함께 있으면서 외로운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무서운 외로움입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잔소리 대신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냥 지나치거나 웃어넘기거나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처음에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나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편안함이 됩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쉬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의 절제가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잔소리와 걱정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걱정이 말로 나올 때 잔소리가 됩니다. 걱정이 침묵 속 기다림으로 남을 때 그것은 사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은 때로 말이 아니라 판단하지 않는 침묵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나이 들면서 우리는 조언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살아봤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또 잔소리가 시작됐다. 내 인생에 개입하려 한다. 나를 못 믿는 건가?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언과 간섭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입니다. 원하지 않는 조언은 간섭입니다.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 조언하고, 요청하지 않을 때는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기다림을 느낀 자식은 오히려 더 자주, 더 솔직하게 부모에게 다가옵니다. 말을 줄이면 관계가 가까워지는 아이러니.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진실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하는 말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면의 독백, 혼자 속으로 되뇌는 말들. 나는 이미 늦었어. 이 나이에 뭘 해? 어차피 안 돼. 이런 말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 스스로에게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 스스로와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것.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가장 내밀하고 강력한 실천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고 했을 때 그 말하기 안에는 남에게 하는 말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말도 포함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 사실인가, 친절한가, 필요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해? 라는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이 친절합니까? 아닙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말입니다. 그 말이 필요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말은 내뱉지 마십시오. 자신에게도 친절하십시오.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젊을 때는 행동으로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뛰어다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존재를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거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이 따뜻한 사람입니까? 잔소리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경청하는 사람입니까? 쉽게 판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나이쯤 되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그럴 수 있는 모든 재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준 경험, 실패가 준 겸손, 상처가 준 공감 능력. 이 모든 것을 말에 담아낸다면 우리의 말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공허한 격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의 힘을 정확히 꿰뚫은 삶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진심을 담아 건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을 치유합니다. 반대로 순간의 감정으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보고 싶어. 고마워. 딱 2~3마디면 됩니다. 사실인가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친절한가 묻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 이보다 친절한 말이 없습니다. 필요한가 당연합니다.
이 말을 들을 그 사람에게 이 말은 오늘 하루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그 3번의 생각을 거쳐 나온 말은 화살이 아니라 씨앗이 됩니다.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 꽃이 되고 그 꽃이 향기를 내면 그 향기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채울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말할 기회가, 사랑할 기회가, 달라질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딱 3번만 생각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